다음으로는 두 번째 스타일 재킷의 패턴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판 패턴을 변형시켜주고 변형된 몸판 아몰에 맞게 소매 패턴을 디자인합니다. 종이 위에 토르스 원형의 앞판과 뒷판을 베껴 그립니다. 재킷용으로 목둘레선은 조정된 상태입니다. 재킷의 길이는 기존 토르스 원형의 힙선보다 6cm 아래인 이 선을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사이바를 만들기 위해서 옆선을 직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저희 엉덩이 옆점과 겨드랑이 옆점을 이렇게 이어준다면요, 기존의 여유분 10cm, 8cm를 가지고 있는 실루엣이 될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좀 더 가슴 부분에 여유를 주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엉덩이 옆점을 지나면서 수직 수평으로 겨드랑이점까지 선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면서 가슴둘레 선상에서는 여유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앞판도 동일하게 작업해 줍니다. 뒷판과 앞판에 프린세스 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린세스 선의 위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존의 허리 옆점과 다하트 선의 2등분점 정도 되는 위치에서 수직 수평선을 그려서 프린세스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밑단에서 허리 지날 때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그 위쪽으로 완만한 곡선 그려주면서 아몰 쪽으로 이동합니다. 앞판도 동일한 방법으로 프린세스 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하트 선과 옆선의 중간 정도, 아래로는 직선으로 내려주고 위쪽으로는 아몰을 향하도록 곡선으로 그려줍니다. 사이드의 이 뒷부분과 앞부분을 옆선에서 연결한 상태에서 하나의 패널로 연결을 시켜주고 뒷판과 앞판은 분리되게 됩니다. 뒷중심선은 기존의 뒷중심선을 그대로 사용해 줍니다. 겨드랑이 옆점이 더 넓어지면서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이 아몰 뒷부분을 약간 이어지게끔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센터백 패널은 엉덩이 부분에 분량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 제 엉덩이가 작아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겹쳐진 형광펜 쳐져 있는 분량을 벌려주도록 할 텐데, 양쪽에서 이 분량을 눌려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다하트 끝점을 회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서 벌려주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턴지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자, 회전축 바깥쪽 이쪽으로 먼저 베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하트의 한쪽 끝까지만 베껴줍니다. 자, 여기서 뒷중심선에서 엉덩이가 큰 쪽 선을 흐리게 한 개 그려주고요. 이렇게 큰 쪽. 어깨 끝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서 넓어지는 쪽으로 옆에 있는 점까지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베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다하트 분량이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베껴줌으로써 엉덩이 부분에 겹쳐져 있는 분량을 넓혀줘서 패턴의 이 아랫부분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패턴으로 나머지 트윈 과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뒷판과 앞판의 어깨 길이선을 맞춰주는데요. 뒷판의 어깨선을 일직선으로 연결시켜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앞판 어깨보다 1cm만 길어지도록 1cm 이즈분만 주도록 조정을 해주는데요. 그대로 어깨선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는 약간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떨어지면서 가슴둘레도 커졌기 때문에 어깨선도 약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선 연장해서 한 1cm 정도 어깨선 넓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어깨 끝점과 겨드랑이점 수정된 거 이어주면서 아몰도 전체적으로 수정해 줍니다. 저는 가슴이 넓어진 만큼
아픔도 늘려주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슴 둘레가 넓어졌지만 어깨도 길어지고 아픔도 넓어지면서 진동 둘레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앞뒤판의 어깨 길이를 봤을 때 앞판에 수정된 어깨 길이에 비해서 뒷판이 1cm만 길어지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자, 앞판의 어깨 길이 여기고요. 여기보다 1cm, 여기네요. 스윙할 때 이 점을 지나도록 패턴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단추 위치와 낸단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2개의 버튼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버튼은 허리선에서 1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디자인 스케치에 따라서 허리선 위치에서 1개 해주고, 그리고 허리선과 밑단선의 2등분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단추 위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치와 밑단선 2등분점에서 살짝 위로 올라간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 잡아줍니다. 그리고 낸단부는 싱글 브레스트 힘으로 앞중심선에서 2cm 정도 나가고요. 밑단에서부터 첫 번째 단추 위치까지 그려줍니다. 라펠 접힘선은 어깨선을 연장시켜서 2cm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단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2cm 이동한 지점까지 연장해서 그려줍니다. 칼라와 라펠을 접은 상태에서 그려줍니다. 스케치를 보면서 그려줍니다. 첫 번째 단추 위치, 펼쳐서 방금 그려준 거 베껴 그려줍니다. 앞목둘레선은 앞판의 목엽점을 지나면서 라펠 접힘선과 평행한 선을 짧게 그려줍니다. 목엽 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선을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BP 방향으로 절개선을 그려줍니다. 나중에 이 선을 벌려서 목 옆에 2cm의 피쉬 다트, 목엽 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판의 목둘레선과 라펠선, 칼라의 아랫부분이 그려지면 여기에 맞추어서 칼라의 뒷부분도 그려줍니다. 뒷목둘레선 길이를 미리 측정해 두시고요. 몸판 뒷목둘레선의 길이에 맞게끔 칼라 뒷부분 그려줍니다. 몸판의 목엽점에서 0.5cm 이동한 지점 지나면서 라펠 접힘선의 평행인 선을 짧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뒷목둘레선 길이가 되는 위치 잡아주고요. 뒷목둘레선 별. 자, 이곳에서 직각으로 2.5cm 이동, 그리고 칼라의 목엽점과 이은 상태로 다시 1cm 이동합니다. 이 점과 칼라의 목엽점을 지나는 둥근 선에 칼라의 뒷목둘레선 그려주시고요. 칼라 목둘레선은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곡선상에서 뒷목둘레선 길이가 되는 지점 찾아서 표시해 주시고요. 목둘레선과 직각으로 칼라의 뒷중심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칼라 옆부분에 이 폭과 유사한 느낌으로 이어줍니다. 제 건 한 7cm 정도 되겠네요. 직각 맞춰주시고요. 약간 얄쌍한 칼라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칼라 패턴까지 그려주었습니다. 새로 베낀 뒷부분이 센터백 패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를 합쳐서 베껴 그리는데, 이때 옆 다트가 있기 때문에 BP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닫아주면서 연결을 해서 사이드 패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녹색.
그리고 앞판은 지금 허리 다트를 벌려주기 위해서는 여기 절개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한번 똑같이 했듯이 이 부분에 포켓을 만들어주면서 포켓에서 절개선을 한 개 주고 허리 다트를 벌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포켓의 위치는 디자인 스케치를 보고 위치를 설정하는데요. 지금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단선까지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허리선과 평행하게 선을 그려주시고요. 다트의 끝은 포켓 5, 6cm 정도로 했을 때 그 사이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트 끝점을 잡아줍니다. 이 수정된 다트 끝점에서 1cm 정도 바깥쪽으로 나간 곳에서 포켓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려주시고 14에서 15cm 정도 길이 잡아주시고 직사각형의 포켓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스타일 통사이버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 초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뒷판은 엉덩이 부분에 겹친 부분이 벌어진 상태로 이렇게 이전에 베껴 그려줬고요. 옆판 붙여서 그리고 앞판 허리 다트와 목옆 다트 만들면서 빠른 속도로 베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과 옆판, 뒷판을 분리해서 베껴 그린 상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상태로 패턴 트루잉을 하면 되겠습니다. 몸판 부분의 디자인이 완성되었으면 트루잉을 하고 트루잉 후에 완성된 패턴으로 소매 패턴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저의 아몰과 그리고 수정된 후의 아몰 길이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수정하는 단계에서 겨드랑점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몰 길이가 늘어났다면 이 길이가 늘어난 만큼 소매 패턴도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몰에서 1cm 정도 패턴이 늘어났다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매 원형을 베껴 주실 때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아랫부분의 패턴을 몸판이 늘어난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넓게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번 재킷 같은 경우에는 슬림한 재킷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박시하면서도 여유분이 가슴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변형할 때도 몸에 늘어난 만큼 소매도 약간 넉넉하게 늘려주면 좋겠죠. 따라서 몸의 변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매 원형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트루잉 방법은 저희 익스클로코 재킷 6차 시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된 패턴 초안을 트루잉하여 재킷 패턴을 완성시킵니다. 첫 번째 레귤러 핏 통사이버 재킷의 완성 패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앞판의 옆 다하트를 삭제시키면서 그 분량을 목 옆과 허리 다하트로 분산 이동시켰으므로 별도로 올려드리는 패턴 트루잉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패턴 활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이트 핏 통사이버 재킷의 완성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킷과 비교했을 때 재킷의 여유분과 실루엣 그리고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구조 자체는 동일하므로 패턴 트루잉의 방법과 순서 또한 동일합니다. 이렇게 완성시킨 패턴으로 머슬린 제작한 첫 번째 재킷의 착장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사이버 테일러드 재킷 첫 번째 스타일의 2분의 축도 머슬린 피팅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귤러 핏 토르스 원형과 비슷한 실루엣을 나타내지만
재킷 길이와 소매 길이가 약간씩 짧아졌고요. 그리고 4버튼으로서 테일러 재킷의 라펠 부분과 칼라 부분이 약간 짧고 귀여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재킷의 전면과 측면, 후면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재킷의 착장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토르소 원형과 동일한 길이이면서 전체적으로 여유분이 가슴에서 늘어나고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투 버튼 재킷에 길쭉하고 얄쌍한 라펠과 칼레를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정면과 측면, 후면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킷 10차시 정리. 통쌀바 테일러드 칼라 재킷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인 디자인 분석. 다양한 기법의 패턴 디자인, 패턴 트로잉과 머슬린 피팅을 통한 패턴의 확인. 영상의 핵심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재킷 디자인 변형 마지막 시간으로 박시한 컴포터블 칼라 재킷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